광주 지역 최대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포스코건설이 현금을 살포한 영상이 YTN 보도로 확인된 데 이어 조합장에게 명품 가방과 옷을 전달하려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본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에서 중증 폐질환의 원인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인체 유해성 여부는 질병관리본부가 내년 3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난방용품 가운데 화재와 화상 위험이 있는 불량품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치명적인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 여야 대치가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내일 본회의에 일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의회 쿠데타라며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폭력 시위 주도 등의 혐의로 출국 금지된 전광훈 목사가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조사를 받으라며 버티던 전 목사는 체포영장이 검토되자 잦은 출석했습니다. 신군부가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지 40년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전두환 씨가 반성은커녕 재판을 거부한 채 호의호식하고 있다며 전 씨를 즉시 구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CCTV의 1.3초로는 범행 장면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근거입니다. 광주 지역 최대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영상을 YTN이 단독으로 방송해드렸는데요. 조합장에게도 명품 가방과 옷을 전달하려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포스코 측에서는 조합원들에게 YTN의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말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정말 가짜뉴스인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두 3천여 가구가 들어서는 사업비 8천억 원대의 광주 풍양구역 재개발 사업. 재개발 조합 사무실 앞에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 건설을 성토하는 현수막이 여러 개 걸렸습니다. 조합원을 상대로 한 현금 살포가 영상으로 확인된 데 이어 조합장에게도 로비 시도가 있었다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백도 들어왔습니다. 명품 백.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옷도 정장 옷도 갖고 왔습니다. 그것도 바로 돌려보내고 하여간 뭐 선물 갖고 오면 다 돌려보냅니다. 시공사 선정 총회 전에 포스코 건설 과장이라는 여성이 건넨 20만 원짜리 유명 음식점 이용권입니다. 한 조합원은 접대받은 날짜와 내용까지 꼼꼼하게 도표로 만들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여성 홍보 요원이 현금과 상품권을 건넨 뒤 집에서 함께 자고 시공사 선정 투표장에 조합원을 모시고 가겠다고 했다는 제보까지 접수됐습니다. 많게는 200만 원을 받았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수장 줬다고? 네. 200 줬다고? 그게 명품 가방이야? 요즘 명품 가방 200 좀 삽니까? 포스코 건설은 이 같은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증을 확보한 경찰은 고소인 조사에 이어 본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파문이 확산하자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7개 재개발 정비조합에 대한 실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국내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에서 미국 보건당국이 중증 폐질환 원인 물질 중의 하나로 지목한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비롯해 6개의 유해 의심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 보건당국의 검사 결과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혜 기자. 네, 김정혜입니다. 네, 확인된 의심 성분들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 중 13개 제품에서 발견됐습니다.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중증 폐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던 성분입니다.
검출된 양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검사 결과와 비교하면 매우 적습니다. 향기를 내는 물질 가운데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세 종류, 디아세틸과 아세토인, 펜탄디온도 43개 제품에서 확인이 됐는데 이 중 6개 제품에는 세 종류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종류의 가약 물질은 미국과 영국에서 폐질환 가능 성분으로 경고되고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프로필렌 글리콜과 글리세린 등 용매 2종은 백신 3개 전 제품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환자에게 가장 많이 발견됐던 대마 유래 성분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오늘 관련 분야 회의를 열고 이런 결과에 대해 논의한 뒤 지난 10월에 발표했던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폐 손상의 원인 물질이 확정되지 않았고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인체 유해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다만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폐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계속 의심되고 있어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이런 성분을 첨가하지 말고 또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자는 혼입된 제품이 들어와서 팔리지 않게 하라고 추가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타민 E 아세테이트와 용매 2종에 대한 폐 손상 유발 여부를 조사해서 내년 상반기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정희입니다. 매서운 날씨에 난방용품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화재와 화상 위험이 있는 불량 난방용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리콜 명령이 내려졌는데 혹시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은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전열기구에서 시작된 이불로 결국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겨울철이면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안전성 검사를 했는데 전기방석과 전기매트, 전기요 등 모두 26개 제품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일 온돌과학 전기매트의 경우 내부 전열 소자 온도가 기준치보다 48도 높은 최고 143도까지 올라가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컸습니다. 한일의료기 전기찜질기는 발열체가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어 최고 167도까지 상승했습니다. 넘어졌을 때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난로와 표면 온도가 81도까지 올라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온열팩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어린이 겨울 점퍼와 모자 14개 제품에 달린 털 부분에서는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아동용 점퍼류에서는 모자의 털 부위에서 소화기와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최고 33배 초과한 제품. 국가기술표준원은 문제가 된 제품 정보를 행복드림과 제품안전 정보 사이트에 공개한다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대법원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강제 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사법부가 강제추행이 맞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 없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대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마치고 일행을 배웅한 뒤 옆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CCTV 영상이 잇따라 공개되며 인터넷과 SNS 등에서 큰 논란이 일었고 A씨의 아내가 억울하다며 올린 청와대 청원에는 33만 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남성단체와 여성단체가 잇따라 집회를 여는 등 이성 간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원칙을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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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옳은 판결! 성추행은 강력범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식당 CCTV에 잡힌 1.3초라는 시간이 범행하기에는 너무 짧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2심은 형량이 지나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지만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자연스럽고 구체적이고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 부분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선고 이후 A씨의 아내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하나에 남편이 평생 전과 기록을 달게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판단으로 재판은 마무리됐지만 한때 실형까지 내렸던 양형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12.12 군사반란 40주년이 된 날인 오늘 서울 강남의 고급 중식당에서 전두환 씨가 포착됐습니다. 전 씨와 부인 이순자 씨,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전 삼공수여단장 등 이 쿠데타 가담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일행은 샥스핀이 포함된 20만 원짜리 코스 요리에 와인까지 곁들이며 2시간가량 오찬을 즐겼습니다. 참석자들은 전 씨를 각하라고 불렀고 전 씨는 크게 웃고 손짓을 하며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5.18 관련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전 씨는 계단을 혼자 내려올 정도로 정정한 모습이었는데요. 정의당의 이만솔 부대표는 12.12 당일에는 자숙하고 근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일행이 거칠게 입을 막으면서 전 씨의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지난 개천절 집회 때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고발됐던 한기총 대표 회장 전광훈 목사가 5차례 소환 통보 끝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출국 금지 이후 체포영장까지 거론되자 경찰서에 나온 전 목사는 자신은 불법 행위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보수단체의 광화문 광장 집회를 주도하며 여러 건의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된 한기총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4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5번 만에 소환에 응한 겁니다. 경찰이 출국을 금지하고 체포영장 가능성까지 언급되자 자진 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목사는 조사에 앞서 조사받을 가치가 없어 그동안 안 나온 거고 자신은 불법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목사가 받는 혐의는 크게 집회 시위법 위반과 내란 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등 6가지 혐의입니다. 경찰은 먼저 폭력 시위 주도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지난 개천절 전 목사가 주도한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 당시 참가자 40여 명이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써서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집회를 주도한 전 목사가 폭력 시위도 기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달 집회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화 기록과 문자 분석 등을 마친 경찰은 이를 토대로 전 목사가 직접 지시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여럿인 만큼 전 목사를 몇 차례 더 불러서 내란 선동과 불법 기부금 모금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인천의 한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을 포함해 6명이 다쳤습니다. 공장 안에는 인화성 물질이 대량 보관돼 있어서 자칫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보도에 신준명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휩싸인 공장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차에서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연기는 쉽게 가라앉질 않습니다. 검은 연기가 많이 치솟아서 소방차도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큰 불이 난 것 같아가지고 냄새도 엄청 많이 그 화학 그런 유독 그런 연기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4층 규모의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낮 12시쯤. 불이 나자 공장 안에 있던 직원 수십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장 직원 5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대원 1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화재가 난 지 3시간여 만에 큰 불길은 잡혔는데요. 주변엔 플라스틱과 금속 제조 공장 등이 모여 있고 바로 앞엔 주유소까지 있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장에는 인화물질인 석유류가 대량으로 보관돼 있어 자칫 대형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제조 허가 사항을 보게 되면은 사료 위험 중에 1석유류, 2, 3석유류하고 5류가 현재 취급하고 있어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3층에서 유류 배합 작업을 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충북 청주시 현도면에 있는 특장차 부품 제조업체 작업장에서 무게 20톤의 절곡기 패널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에서 작업하던 60대와 50대 노동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절곡기는 금속판 등을 형틀에 끼운 뒤에 압력을 가해서 굽히는 기계를 말합니다. 경찰은 작업장에 절곡기를 설치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의 뉴스 프로그램 인터뷰가 한국방송기자클럽 BJC의 2019 올해의 방송기자상 영상부문에 선정됐습니다. 인터뷰는 인권을 주제로 한 미니 다큐멘터리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년여 동안 40여 편이 제작 방송됐습니다. 방송기자클럽 올해의 방송기자상 대상에는 KBS 다큐멘터리 밀정이 선정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달로 예정했던 올해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로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이 시험은 올해 9월 시행하려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고자 무기한 연기됐는데 일정상 올해 안에 시험을 치를 수가 없어서 아예 취소됐습니다. 농진청은 최근에도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되면서 각축질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벼에서 가뭄 저항성과 연분 저항성을 동시에 높이는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농진청은 이 유전자가 많은 벼에 5일 동안 물을 안 주거나 토양 속 염분을 높였다가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실험 결과 일반 벼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30% 이상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 결과가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품종을 개발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이번에 발견한 유전자에 대해서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등지의 개발도상국들에 우리의 농업 기술을 전해주는 사업이 10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각 나라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 작지 않은 성과를 이뤘고 농업 기술 한류 바람을 실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멀지 않은 농촌마을. 2만여 명의 주민 대부분이 케냐의 주요 소득원인 감자와 양계 농사에 종사합니다. 하지만 몸집이 크고 잘 자라는 우량 품종의 닭을 구하기 어려워 생산성은 낮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선 게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단인 코피아. 3년 전부터 시범마을 3곳을 정해 생산성이 좋은 우량 품종의 닭을 공급하고 사육과 재배 기술을 전했습니다. 이 결과 달걀 생산량이 5배 늘면서 농가 소득이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I have more. I added the number because I have the knowledge through this project. Now I have 64 birds now because of this project and it has helped me. Now I'm improving this house which was complemented by this project. 2009년 베트남에 처음 문을 연 농진청 코피아 센터가 설치된 곳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의 20개 나라.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교육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 시작 10년째를 맞아 조사한 결과 각 나라의 작물과 가축 생산성을 평균 30 내지 40% 높였고 이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1억 1,3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성과로 올해에도 모두 13개 나라가 코피아 센터 설치를 요청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시설 재배 기술이라든가 또 병해충 관리 기술 등 그 농업 생산성을 안정화시키고 높이는 쪽에 중점을 두어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농진청 코피아 센터가 농업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추위가 반갑기는 오랜만입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미세먼지를 몰아냈기 때문인데요. 영하권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내려가서 춥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6도까지 올라서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밤 사이에는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 양은 중서부와 전북, 경북 북부 지역에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 강원 내륙 지역과 경북 북동 산간 지역은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엔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영동과 영남 일부 지역은 낮까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기온 영하 3도, 춘천 영하 6도, 대구 영하 3도가 예상되고요. 낮엔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6도, 청주와 안동 7도, 대전, 대구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낮부터는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다시 미세먼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